네, 네, 오늘 2022년 12월 31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선 이제 증시가 또 변했죠. 미국 지수가 마이너스 0.20으로 약 조정 보합이 있었습니다. 유로존 증시는 마이너스 1.27로 약세 모양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아시아 증시는 0.5%로 약보합 상승.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만 마이너스 1.93%로 폭락해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약간 어제 좀 시장에 변한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상황을 네, 어떻게 됐는지 올해 12월 31일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네, 우선 유럽부터 볼까요? 네, 독일의 닥스주 이렇게 말해보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1.05 독일이죠. 예, 약간 눌렸네. 영국의 FTSE 마이너스 0.81,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1.52, MIB 이탈리아 마이너스 1.45, 스톡스 유로존이죠. 마이너스 1.27. 유럽 쪽은 약간 마이너스로 그래도 한 1.5% 정도? 1.5% 정도 아니면 1% 마이너스로 좀 전환됐네요. 아시아 증시는 네, X200 호주 0.26으로 상승 마감. 니케이는 0.00 보합. 코스피만 마이너스 1.93. 한국만 가장 많이 빠졌죠. 항생 지수는 0.20으로 약간 상승 마감. 상하이 중국은 0.51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죠. 다만 대한민국 전쟁 발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93 거의 2% 가까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0.22% 다우가 S&P 500은 마이너스 0.25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 러셀은 마이너스 0.28 이 정도면은 뭐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건데 약보합 정도? 왜냐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약보합 정도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너무 이것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캔들도 보시고 차트도 보셔야지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수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새고 지수를 좀 같이 볼까요? 이게 유럽 증시 아니 저기 우선은 다우존스 다우가 마이너스 0.2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밑꼬리 잡히면서 드래곤플라이 화이트 캔들의 모양새가 있어요.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상승 인템 화이트 캔들이니까 크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도 흐름상 좀 빠졌는데 다시금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 인태형 화이트 캔들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예, 반등하면서 올라온 거죠. 물론 뭐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1이긴 한데 그래도 양봉의 캔들로 마무리됐고요. S&P 500도 보시게 되면 망치형 화이트 캔들 또는 뭐 드래곤 화이트 캔들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0.25%로 하더라도 상승 인태형 화이트 캔들이라서 우선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약보합 정도는 되겠지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게 되면 상승 인태형 화이트 캔들 났죠. 마이너스 0.11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대부분 떨어진 다음에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 네, 니케이 지수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 쪽에 좀 빠진 부분이 있죠. 근데 유럽 쪽이 빠진 이유는 그 미국 증시하고 좀 달라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이렇게 빠진 다음에 빠진 다음에 약간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거고 유럽 증시는 상승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 자체가 달라요.
이게 같은 뭐 증시라고 보시면 안 돼요. 흐름을. 예, 포지션상 유럽 증시는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고요. 나스닥은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이걸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증시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생 지수도 올라간 상태잖아.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더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 홍콩도 마찬가지다. 홍콩도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더 올라간 거잖아. 상하이도 마찬가지일걸? 상하이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지지한 거고 약간 뭐 다우 정도 수준 같은데.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는 뭐 증시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약세장은 많긴 많은데 그렇게까지 뭐 너무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지수는 좀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 금이 좀 약간 올라갔죠. 금이 온스당 1830달러 정도 약간 올라갔어요. 채권금리도 올라갔죠. 채권금리가 3.879. 채권금리도 좀 올라갔고. 달러 저기 유가 기름 석유 서부텍사스 원유가 80달러까지 올라갔네.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긴 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받은 거.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네요. 71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0달러니까 많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오미크론 변종 요 소식이 좀 있어요. 매주 2배로 증가하고 있고 빠른 확산세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XBB 1.5 요 기사를 한번 같이 갖고 요 기사가 바로 링크가 안 되는구나. 근데 고도의 면역 회피성 오미크론 XBB 1.5 변종은 매주 2배로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빠르게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코비드 오미크론 변종은 지난주 동안 유병률이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사례의 약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변종이 발생됐어요. 근데 이게 면역 회피성이래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도 또 유입될 수 있긴 하겠죠. 최근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확진자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고 거의 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미국도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이 이미 발생됐고 미국도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정도 똑같이 중국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뭐 미국은 괜찮고 중국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하튼간에 미국이 지금 2배로 지금 증가하고 변종이 면역 회피성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요 네 가지 꼭지를 좀 봤는데요. 네 가지 꼭지를 보시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미국의 변종이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값과 채권은,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해줬다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약간은 약보합이긴 한데, 뭐 그래도 빠진 다음에 이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지한 다음에 이 정도 돼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국만 폭락한 상태죠. 한국의 코스피만 폭락 상태. 그렇습니다. 유로 증시는 약간 약세의 모양새가 있고요. 근데 유로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같은 폭락이 같은 하락이 아닙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유로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받는 거고, 대한민국은 빠진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자리, 완전 거의 바닥에 와가지고 폭락한 거니까, 네, 뭐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려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레벨 자체가 틀립니다.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네, 여하튼간에 헤드라인 뉴스는 요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헤드라인 뉴스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요 정도만 좀. 근데 요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정도면 되겠죠?